안녕하세요, 영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워홀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후기 겸사 Q&A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차피 10개월 됐고 이제 곧 떠나는 입장에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거고, 일단 저는 일본 워킹 홀리데이 12개월, 1년을 다 채우지 않았고요. 10개월 정도만 하고 돌아가는 일정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워홀을 하다 보면은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더 살 거냐 아니면 떠날 거냐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저는 안 살기로 했어요. 일본이 오는 것도 거의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되게 가까운 나라이지만, 여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꼈던 건 어쨌든 다른 나라고 문화가 너무 달라요. 이게 한국이랑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뭔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도 우리나라하고 별 다른 거 없겠지, 뭔가 진입장벽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낮겠지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서 워홀에 온 건데, 생각보다 너무 다른 나라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도, 모든 시스템 같은 것들 한국이랑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 여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얼마 전, 한 달 전쯤에 인스타그램으로 아주 잠깐 정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워홀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10개월 살았던 생생한 후기 같은 것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0월 중순인데 온도가 28도예요. 일본은 여름인가 봐요. 그냥 사계절이 없나 봐요. 여름 아니네? 30도네? 너무 더워요. 한국은 가면은 후드 집업 입고 엄청 아침에는 패딩도 입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패딩 입으면 땀띠가 나요. 일단 질문 받은 것들 우선으로 답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도 잘 몰랐던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좋았던 사람이나 장소가 있냐? 이런 얘기 같은데, 생각보다 일본인들이 뭔가 여행을 가거나 엄청 자주 놀러 가거나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좀 좋았고 사람들도 조금 몰랐다 싶었던 곳은 미노 폭포가 생각보다 조금 저는 좋았어요. 뭔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 자연 같은 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할 때 미노 폭포 오늘 끝나고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가 어디야? 했던 것도 있고, 저는 일본에 있으면서 주변에 놀러 갈 때 제일 좋았던 곳을 뽑자면 고베가 제일 갈 때마다 좋았어요. 뭔가 고베 특유의 돈 많은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 고베 갈 때마다 항상 좋은 추억들만, 좋은 것들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오사카 간다고 하면은 도톤보리, 신사이바시, 남바 이것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고베는 거기서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뭔가 일본에 오래 있거나 일본 여행을 자주 왔거나 오사카 여행을 자주 왔거나 하시는 분들은 남바를 안 가요. 남바를 안 가고 다 우메다로 가요. 그러니까 우메다 가세요. 우메다가 더 뭔가 카페도 많고, 뭔가 한국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일본인들이 되게 많고, 귀여운 카페, 깨끗함 이런 거를 보고 싶으면 우메다를 가시는 게 낫고, 뭔가 다른 곳으로 튀었지만 여튼 제가 좋았던 곳은 고베. 워홀 생각 중인데 워홀 하면서 외롭지는 않았는지, 외로웠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알려주세요. 워홀 무조건 외로워요. 저는 사람들이랑 엄청 야! 이러거나 사람들을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타지고, 가깝다고 해도 타지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오면 어쨌든 혼자잖아요. 뭔가 그게 싫어서 쉐어하우스를 쓴다고 해도 쉐어하우스에서 계속 와 같이 밥 먹자, 어디 가자 이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솔직히 못 봤고요. 나중에 가면 다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타지 생활과 외로움은 세트.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을 엄청 크게 느끼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감정이 너무 심해서 진짜 좀 정신이 아팠어요. 아파.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했느냐? 한국에 갔습니다. 막 친구를 만나거나 뭐 술을 진탕 먹거나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일시적인 도움이고요. 진짜 한번 한국 갔다 오면은 와 이렇게 돼가지고 풀렸고, 뭔가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초반에 원래 하던 운동이 크로스핏이니까 크로스핏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너무 좋은 방법이었지만 크로스핏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비싸거든요? 달에 뭔가 좀 많이 나간다 싶으면 30만 원 정도니까요. 근데 워홀러들한테 30만 원은 좀 크거든요. 그래서 굳이 크로스핏이 아니더라도 러닝 같은 거라도 그냥 몸을 움직이면 그래도 뭔가 내가 외롭고 힘든 것들이 조금이나마 없어지는 그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국에 가라. 가서 두찜 마라로제 찜닭 먹으면서 행복해해라.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운동해라. 달리기든 크로스핏이든 어쨌든 일본이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운동할 곳은 가까이 있어요. 초코잡도 있을 거고 헬스 하는 사람도 은근 있고요. 크로스핏 진심으로 하는 사람 진짜 많고 어쨌든 간에 운동하는 사람은 진짜 운동해요. 그리고 좀 큰 공원 가면은 다 러닝하고 있어요. 무슨 비자로 가신 건지, 가기 전 준비하신 것, 집, 방은 어떻게 구하신 건지 이거는 워홀 초반에 찍었던 Q&A에 다 있는데요.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1년 비자를 따가지고 왔고요. 가기 전에 준비한 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서류가 10개가 넘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방 같은 경우에는 한인부동산 이용해가지고 카톡으로 연락드려가지고 영상통화도 하고 제가 일본에 직접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상통화로 부동산 중개인 분하고 대화하고 집 매물 보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의 단점은 내가 실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딱 실제로 집에 왔어. 다 계약하고 집에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별로일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뭔가 봤던 것보다 집이 엄청 작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니에서 고딩 친구들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핸드폰 말고 인스타 같은 아이디만 알려주던데 그러나요? 저는 여기서 친한 언니들 전화번호 몰라요. 그냥 다 라인으로만 알고요. 라인이나 인스타그램도 다 QR코드로 교환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QR코드로 아이디를 교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본 번호를 알고 있는 친구는 저희 한국인 친구 샛별이밖에 몰라요. 그것도 비상용 번호 쓸 일이 있거든요. 뭔가 알바를 구하거나 부동산에서 요구를 하거나 비상 연락처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받은 번호밖에 없지 친구들의 번호는 몰라요. 교환하는 것도 인스타로만 교환하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엄청 활용을 하더라고요. 워홀 이후 계획 및 생활이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다들 워홀 처음 떠나는 거에만 엄청 관심이 가 있지 워홀이 끝나고 나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워홀에서의 상황이 1년 동안 주어진 기간에 어쩌면 조금 많이 자유롭잖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1년의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1년 남짓 안 되는 시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 다 하고 나서 정말 내가 현실로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가 저는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처음에는 워홀 끝나고 돌아가는 그게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했어요. 왜냐면 돌아가면 취준해야 하니까 뭔가 한국에서 취준해본 적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자존감이 깎이는 일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일인지 뭔가 앞이 좀 삭막하고 그런 일인지 겪어봤으니까 그래도 그게 싫었어요. 회피를 했는데 지금은 빨리 가서 돈 벌고 싶어요. 일단은 자세한 거는 자격증, JLPT 공부를 빡세게 하면서 어쨌든 자격증을 따고 싶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맨날 편의점 가서 엄청 아이스크림 엄청 먹고
케이크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0kg가 쪘어요. 운동도 원래 하루에 한 2~3시간씩 하다가 일본에 와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하나? 한국에 가면 다시 또 운동 빡세게 시작하면서 쪘던 건 다시 빼고 나만의 목표를 세워서 또 운동 열심히 하고 싶고요. 일단 가서는 저 일본어 진짜 혼자 독학 여기서 이제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리는 게 싫어서 그걸 활용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일본어가 필요한 곳에 가서 뭐 알바를 일단 하면서 최종 목표는 취업이다 이겁니다. 뭔가 다시는 이런 일본 생활 같은 궁핍한 뭔가 내 생활비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국에 돌아간다면 그런 걱정 안 하게 일단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싶어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취준과 동시에 내가 한국에서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 뭐 운동. 사람 인생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JLPT는 합격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저 JLPT 자격증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뭔가 미묘한 감정이 든 게 뭐냐면 JLPT N1을 가지고 있어도 일본 사람하고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JLPT를 가지고 있지 못해도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게 그게 뭔가 기괴한 거예요. 1급이면 진짜 일본인들도 어려워하는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합격을 한 건데 왜 어떻게 일본인하고 대화를 못하지? 일단 이 자격증 취득만을 목표로 해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튼 일본어 능력을 위한 시험인데 정작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해.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그런 증명 같은 게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 돌아가서 따려고요. 여기서 알바 구할 때 외국인이면 JLPT N2 이상을 요구하는데도 뭔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오실 거면은 N3보다는 N2 정도 따고 오면은 뭔가 일 구하거나 생활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일식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한국인 입맛으로도 일본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느냐? 처음에는 더 맛있었는데요. 여기서 사는 밀키트 같은 것들, 볶음밥 같은 것들이나 반찬 같은 것들을 샀을 때 너무 짜요. 이게 저 짠 거 되게 잘 먹고 자극적인 거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짜요. 너무 짜가지고 혀를 막 하고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짬. 너무 짜요. 특히 편의점에서 가끔씩 한국 구르메라고 약간 한국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찬식으로, 술안주식으로. 세상에서 제일 짜. 소금을 들이부었어요. 좀 짜요. 매운 것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여행으로 오면은 맛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그냥 그 맛이 그 맛이다. 그렇게 막 맛있다고 느껴지진 않는다. 조금 짜다. 워홀 유튜브 구독자 증가수. 제가 막 유튜브 구독자를 자꾸 막 체크하고 그러진 않는데요. 가기 전 대비해가지고 3,000명 이상은 올랐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10,000명도 찍었고 했으니까요.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감사하신 구독자분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 안 오세요? 네, 안 갑니다. 이게 왜 안 가냐면요. 돈이 없을무 나시. 이게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워홀이 워킹하고 홀리데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반년 정도는 워킹을 엄청 해. 또 반년 정도는 홀리데이를 해. 이를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고 또 자기 사느라 바쁘고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돈 관리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저기 여행 가고 그럴 여유는 생각보다 없었어요. 살기 바쁘고 월세 내기 바쁘고 공과금 내기 바쁘고 굳이 막 여행을 간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오사카 살고 있으니까 오사카 근교로 하루 정도 당일치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은 그래도 가는 것 같은데 막 다른 지역, 도쿄, 후쿠오카
뭐 후쿠시마 이런 데 가고 싶지만 교통비가 솔직히 진짜 너무 비싸가지고 갈 엄두가 안 나고 그 돈으로 그냥 공과금 내자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도쿄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나중에 가기로 했어요. 워킹만으로 충분하신가요? 저는 워킹을 경험하고 일본에서 살기로 다짐해서 취업으로 다시 왔거든요. 네, 전 충분해요. 저는 물론 일본에서의 삶이 너무 재밌고 행복했지만 모든 워홀의 결말이 행복함? 취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각자의 워홀이 있고 다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전 여기 살면서 사실은 조금 멘탈적으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았고 결론적으로는 한국에 사는 게 저는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뭔가 일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점이 조금 불편했어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걸 생각 못한 네 잘못이지. 일본은 왜 나쁘게 얘기해? 이렇게 장문으로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본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 좀 이래서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어요. 이래서 되게 충격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저 감시를 당했어요 라든지 뭐 그런 말들을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제 유튜브가 생각보다 보는 눈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여튼 일본 저는 10개월밖에 안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킬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겪고 제가 보고 제가 느낀 결과로는 저는 워킹 홀리데이만으로 만족을 하고 돌아가요. 10개월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냥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저의 사람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이유 없이 나를 거의 혐오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튜브 올리면 뭐 감시하듯이 연락이 바로 이렇게 밤 12시에 전화 오는 경우도 있었고 뭔가 앞에서는 안 해 내가 소연상 뭐 이렇게 안부 물으면서 지내고 하나도 안 친했는데 갑자기 뒷삭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 지내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사람한테 대인 것도 분명히 있고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일본어 비즈니스, 일본어를 더 많이 배워서 취직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저는 들지 않았어요. 시간을 돌려서 너 워킹 홀리데이 다시 갈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 무조건 다시 갈 거거든요. 진짜 저는 하루라도 한 살이라도 더 일찍 안 온 거에 후회를 해요. 워킹 홀리데이. 하지만 너 2번 갈 거야? 하면은 안 가요. 모두가 다 뭔가 행복하고 얻은 게 엄청 많고 좋은 기억들만 가득해서 끝나는 워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의 추억, 이 정도의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바람 많이 피나요? 네. 일본인은 바람을 핀다! 이렇게 일반화시킨 건 아니고 그냥 제가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 제 주변 사람들 기준으로 펴요. 제가 막 일본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전부는 다 모르지만 최소한 제 주변에서 들렸던 것들에 의하면 정말 많이 바람 피더라고요. 가장 행복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엄청 큰 하나비를 보고 막 되게 새로운 곳을 가가지고 엄청 예쁜 자연 경관을 보는 것도 엄청 행복하고 좋은 거지만 그거는 정말 잠시였어요. 일시적인 감정이었고 정말 제가 행복했을 때는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일본어를 거의 0이었으니까 달달 외워가지고 면접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달달 외운 것들 공부가 돼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면접에 가서 다 얘기를 하고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성취감이 있었고 보람찼고 일본인 친구랑 몇 시간이고 계속 회화가 되고 대화가 이어지고 일본어 공부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라고 느낄 때 일 가서 실수하지 않고 일본어에 대한 어려움 없이 그냥 3시간, 4시간 바이토 끝나고 집에 갈 때 그때 행복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공부해서 진짜 눈물 싸가면서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되고 별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생겼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는 진짜 한 입 먹고 충격 먹었던 게 있거든요. 오사카 혼마치에 있는 사루쇼쿠도. 진짜 맛있어. 함박 스테이크 집인데 스틸 그릴 튜였나? 진짜 맛있어. 정서나 문화가 비슷하면서 다른 일본과 한국, 크게 느낀 다른 점이 뭐였나요? 일단 한국에 가면은 지하철 같은 데만 가도 거울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지하철 같은 데 거울이 없어요. 그것도 뭔가 신기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할 때 딱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뭔가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정말 딱 확실하게 일만 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잠깐 제가 한국에 자주 갔을 때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그냥 핸드폰하고 할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쭈그려가지고 그냥 할 거 하고.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다가 일본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니까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오, 다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나가다가 어깨빵을 치거나 누굴 밟으면은 죄송합니다 안 하고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무조건 고멘나사이, 스미마센 이거를 항상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살고 있는 곳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이 만나면 뭐 목 인사라든지 눈 인사라든지 뭐 인사를 꼭 항상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그냥 쌩까잖아요. 그런 인사 같은 것도 뭔가 조금 다르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초코우유를 안 팔아요. 초코우유 너무 사랑해가지고 편의점 가서 초코우유 먹어야지 하고 가는 초코우유가 없어. 그냥 커피우유, 바나나 우유 이 정도밖에 없고 초코우유가 없어요. 다른 뭐 스타벅스나 도토로에 가면은 있는데 편의점에서 초코우유 먹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일본은 우유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당연히 요거트도 맛있겠지 했는데 요거트가 너무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왜지? 왜 맛이 없을까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가면은 무조건 비오트 먹는 거 아시죠? 비오트 진짜 유행하거든요, 일본에서. 아니, 일본에서는 요거트가 맛이 없어가지고 비오트를 먹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메가커피 사이즈 완전 그냥 요만하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큰 사이즈 사면은 커피도 조그매요. 메가커피가 정말 그리웠어요, 진짜로. 제가 느낀 것들은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니까 한국에서는 분리수거 할 때 제대로 안 버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진 막 찍어가지고 아파트 전단지에 막 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누굽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딱히 그런 거에 대한 빡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이 진짜 분리수거를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일본 워홀 준비 중에 환멸을 느끼고 스탑하고 가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도 하실 건가요? 저는 다시 돌아가도 할 건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환멸을 느끼고 짜증난다? 그럼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가기 전부터 빡쳤어. 근데 여기 오면 빡칠 일이 더 생겨요. 너무 빡쳐. 진짜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가기 전에도 짜증나, 환멸나,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감정인데 가서는 행복할까? 무조건 화나고 빡치고 더 환멸나는 일이 무조건 생기고 그 일이 한 개라는 법도 없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안 준비할 수도 있어. 안 가면 그만이야.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저는 안 가는 거 추천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뭔가 기대가 되고 설레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게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도 부정적이고 싫어. 저는 진짜 비추합니다. 한국에 사는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준비했을 때 사실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 다 얘기를 안 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게 준비할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막 할 게 진짜 많네? 라고만 느꼈지. 환멸나, 빡쳐, 하기 싫어 이런 감정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되면 어떡하지? 되면 뭐 해야 되지? 이런 기대감이 솔직히 좀 더 컸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별로다 싶으면 무조건 저는 그냥 한국에 사셔라!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던 10개월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일본어를 거의 못하던 제가 지금은 일본인 친구랑 같이 프리토킹도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것도 제가 막 계속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내가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성취감을 얻은 것 자체부터 저는 만족하거든요. 처음에 저의 일본어 올해 목표는 엄청 거창하진 않았어요. 그냥 0이었던 내가 일본어 올해 가서 제2 외국어를 회화를 할 수 있을 정도,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거 딱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를 이뤘거든요. 그 목표 외에 부가적으로 또 일본인 친구가 생기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되고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서 그런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을 얻은 것만으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신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문신을 하면 알바를 못할까요? 네, 도토루, 뭐 스타벅스 이런 쪽으로 약간 회사가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큰 기업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는 애초에 처음 들어갈 때 뭐 작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 사는지, 교통비는 얼마가 나오는지, 자격증 뭐 가지고 있는지 작성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꼭 거기에 문신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보여지는 친절함이 되게 보여져야만 하는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타투의 유무를 물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아메무라에 있는 빈티지 가게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뭐 타투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타투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진 않지만 뭔가 회사가 있는,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문신 있는 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일본에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타국에서 친구 사귀는 법. 이거는 무조건 아르바이트.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일본어가 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을 했던 것도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사적으로 노는 것도 저는 좋았어요.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건 이미 한국에 친구들 있는데 뭘 또 일본에서 와가지고 굳이 한국인 친구 사귀어 이러는 거는 아니고, 일본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우정 쌓고 시간 보내고 경험 쌓고 하면서 동시에 일본어도 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일본인이 많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눈은 조금이라도 높이고 그 구직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려도 무조건 일본인들이 있는 곳으로 구했고요. 크로스핏 같은 그런 운동 같은 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엄청 적극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하는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근데 혼자서 운동하는 헬스 이런 거 말고 뭔가 오사카 성만 가도 러닝 크루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어디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간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야 된다. 나 사람 싫어. 나 사람들하고 하는 거 기빨려. 저도 그러거든요. 저 아이가 90%가 넘어요. 인간 혐오해요. 근데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저의 목표가 있고 그 성취하러 온 거고 굳이 집에서 이렇게 뚱하게 있으면은 그러면 왜 왔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그냥 이렇게 궁핍하게 안 살고 그냥 내가 있던 데에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면서 살면 되지.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일본어 목표 어떻게든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지 저는 일본어 오르기 잘했다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인이 많은 커뮤니티에 가라. 첫 번째, 바이토. 두 번째, 운동 크루. 뭐 크로스핏, 런닝이라든지 찾으면 다 나와요. 세 번째, 뭔가 카페에서 한국인 친구들 다 만나가지고 지내는 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별로예요. 그럴 거면 왜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하고 일본어가 늘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는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한국인들하고 맨날 참이슬 그 비싼 거 먹고 한국 식당 진짜 개비싼데 맨날 거기서 돈 펑펑 쓰고 술 마시면서 지낼 거면 왜 왔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일본인이 많은 곳. 근데 처음에 저도 나 일본어 늘고 싶다. 잘하고 싶다. 내가 아무리 인간들이 싫어도 이 모임엔 꼭 나가야 한다. 꼭 가야 돼.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워홀 후반때 되니까 그것도 뭔가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더 이상 그런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냥 지쳤고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살고 맨날 머리 아파가면서 일본어를 쓰고 내가 처음에 왔던 그 목적을 잃어가는 것 같은 시기가 저는 왔었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 혹은 저는 10개월이니까 10개월. 이 시간을 어떻게든 나는 잘 보내고 싶기 때문에 집에만 있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본어 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일본어를 사용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지금의 저는 일본어로 뭘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외국인인 걸 들키면 어떡하지?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사실 첫 번째로 생기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내가 여기서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되새기면서 혹은 주변에 친구 한 명이라도 딱 좋아요. 그냥 그런 친구 만나면서 사실은 요즘에 일본어 쓰는 게 너무 싫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이제는 솔직히 권태기가 온 것 같고 솔직히 질렸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솔직히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다 털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생각 정리도 되고 감정적인 정리도 되니까요. 또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흐르면 그런 감정이 사그라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상태예요. 알차게 얻을 거 다 얻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사카에서 한국 이미지 궁금해요. 혐한이라든지 혐한에 당한 거는 처음 일할 때 당해보고 그 후로는 딱히 막 한국인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인 싫어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어요. 다 한국인이어서 오히려 친구가 생긴 것도 있었고요. 한국인이라서 좋았던 점이 솔직히 저는 많았습니다. 뭔가 한국인이 쓰는 틴트, 블러셔, 피부 제품 같은 거, 옷 같은 거에 관심이 진짜 많고 그냥 항상 뭘 입거나 이런 거 말고 항상 블러셔나 틴트나 바르는 것들 항상 물어봐요. 이거 한국인 어느 브랜드야? 알려줘. 항시. 같은 한국인이라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인이 한국인을 봤을 때 대화하기 싫어하고 뭔가 이유 없이 싫어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사람 바이 사람이고 그러니까요. 한국인이라고 딱히 막 싫은 이미지는 오사카에서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 도쿄 vs 오사카. 저 도쿄는 그냥 일주일 정도 자유여행으로밖에 안 살아가지고 어떻다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에서 산 거 후회가 없어요. 왜냐면 오사카 사람들 성격도 너무 좋고 도쿄에 비해 집값도 싸고 집값이 싸니까 도쿄에 살아도 완전 만족했을 것 같긴 한데요. 오사카에 살아간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시골도 아니고 번화가고 대도시고 사람들도 생각보다 직설적이고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생각보다 되게 프렌들리한 이미지가 좀 강해서요.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다시 가도 저는 오사카? 어딜 가든 저는 만족했을 것이다 가 대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1년간 10개월간의 워홀을 3단 요약한다면 빠니보트 영상의 마지막처럼 표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오기 잘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화가 아예 다르다. 2번 하라고 하면 안 한다. 여행으로서가 최고다. 저로서는 제가 느낀 그냥 솔직한 입장이에요. 누구한테는 한국이 너무 싫어. 한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일본으로 왔더니 너무 잘 맞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살아가는 거랑 여행이랑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어느 나라를 가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서 너무 좋았어. 여기 너무 살고 싶은 나라였어. 그래서 갈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험난할 수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의 일본 워킹 홀리데이 최종 리뷰.